자, 21번 보겠습니다. 문제 21번. 자, 지름이 0.2이고, 직류 발전기이고, 1.5kW 출력해서 1800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전기자 주변 속도가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일반 회전 속도가 아니고 주변 속도라고 했는데, 얘도 회전 속도죠. 그래서 먼저, 전기자 주변 속도란 게 도대체 뭐냐? 이거부터 파악해 봅시다. 자, 우리가 발전기이면 직류기, 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N극과 S극이 있죠. 거기에 이제 전기자, 회전하는 전기자가 있겠죠. 이때 우리 발전기의 기본 원리는 E는 LVB의 사인 세타 볼트입니다. 그죠? B, N에서 S로 B가 오더라. V만큼 회전한다고 하면 먼저 N에서 S로는 자기력선 H, 걔가 얘를 자화시키죠. 자화시키면 여기서 자기력선이 나옵니다. 그죠? 서로 세교 되겠죠. 돌아가면 그 세교하는 것이 시간에 따라 바뀌더라. 그러면서 유도기전력, 역기전력이 나온다는 거죠. 이시, 얘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었죠. 그죠? 이때 회전 속도를 전기자가 회전하는 회전 속도를 직선적인 속도로 바꾸는 것을 전기자 주변 속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전기자의 주변 속도더라. 그래서 회전하는 속도를 직선으로 봐서 이렇게 공을 이렇게 만약에 굴리면 이렇게 쭉 가겠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동한 거리에 그 시간을 나눈 거니까 그것으로 변환한 것이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만약에 NRPS 알파 S 이 말이죠. 그죠? 초당 스몰 n만큼의 회전하는 속도가 있다. 이렇게 됐을 때 회전자 주변 속도인 V는 파이 dn 메타 퍼 세크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때 D가 말씀드린 대로 전기자의 직경입니다. 직경 메타 단위고, 얘는 좀 전에 말한 RPS 단위죠. 자, 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초당이니까 파이 D는 그대로 두고 60에 라지 N으로 바꿨다. 뭐 단위는 똑같을 겁니다. 메타 퍼 세크인데 이때 N은 60으로 나누기 때문에 RPM이 되는 거죠. 그죠? RPS 때는 이거, RPM 때는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풀이를 하자 하면 말한 대로 회전자 주변 속도 V는 파이 D에 60의 N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메타 퍼 세크로. N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800이라고 그랬습니다. 1800. RPM으로 바꾸려고 하면 밑에 60을 나눠야 되겠죠. 1분은 60초니까. D는 그 전기자의 직경 0.2m짜리 직경이더라. 그럼 직선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약 18.84m 84입니다. 예. 메타 퍼 세크가 되겠더라. 그래서 정답은 나번이 되시겠네. 자, 22번으로 넘어갑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 사용할 때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가장 타당한 이유는, 일단 정답이 나입니다. 나를 보면 벨트가 벗겨지면 전동기가 갑자기 고속으로 회전해서 위험합니다. 그런 이유로.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는 직류의 직관 전동기죠. 관련된 회로도를 먼저 그려볼까요? 자, 전기자
아마추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기자 회전하는 놈. 직류, 직권은 이렇게 직렬로 되어 있죠. 전동기는 외부로부터 전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이렇게 걸리고 전류 I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가 계좌 IF인데 직류, 직권에서는 RF가 헷갈리니까 RS라고 해요. 직렬로 해서 시리즈 붙인 겁니다. 그래서 얘가 파이를 공급하는 거죠. 파이를. 그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F가 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전기자 아마추어니까 IA 되는 겁니다. 여기 RA 되겠죠. 전기자 저항.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부하 전류 I와 계좌 전류 IF와 전기자 전류 IA는 같죠. 같죠. 그리고 모터는 회전하기 시작하면 자개 내에 운동 도체가 되어져서 발전기처럼 기전력이 생깁니다. 역기전력이. EB가 생기죠. 그죠? 이때 에너지로 따지면 인간은 전체 에너지 V는 EB 더하기 얘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얘 전압 강화. 그죠? 전압 강화. IA 얘 RS 더하기 RA가 될 겁니다. 여기에 전기자 방향형 전압 강화와 브러쉬 전압 강화가 있는데 얘들은 작아서 주로 생략한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죠? 그리고 얘 IA는 이분들과 똑같은 값이더라. 뭘 해도 된다. 자, 여기서 EB를 뽑으면 EB는 남기고 넘깁니다. V에 마이너스 IA에 RS 더하기 RA 이렇게 되겠죠. 또 그리고 구조적으로 나타내면 EB는 K-파이-N이라고 기본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속도식, 속도 N은 EB를 K-파이로 나누라. 근데 EB는 얘가 되겠죠. 얘가. 자, 이때 자, 우리가 이러한 이론에서 풀이를 해보면, 자, 모터는 기계적으로 연결합니다. 어떤 기계 K를. 그죠? 이렇게 연결해서 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얘는 이렇게 안 하고 지금처럼 벨트로 해놨다. 벨트로 연결했네. 자, 이때 이 벨트가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벨트가 끊어지면 기계 부하가 여기에 이제 기계를 연결했을 건데, 그죠? 이 기계가 안 걸리죠? 그러면 이 전류가 작아집니다. 에너지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얘하고 같은 게 IA죠. 얘도 작아지더라. 얘하고 같은 게 IF입니다. 얘도 작아집니다. IF가 뭘 만든다고? 파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식에서 이 파이가 갑자기 작아진다 이거죠. 갑자기 끊어졌으니까. 그러면 속도가 갑자기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벨트 같은 것은 끊어질 우려가 있으니 쓰지 마시오. 그럼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직결해라, 뭐 기어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전해라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런 이유더라. 속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측정이나 계산으로 구할 수 없는 손실로 부하 전류가 흐를 때 또는 철심 내부에 생기는 손실을 라의 표유 부하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변압기 손실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변압기는 철심이 있죠. 이 철심에 1차의 권선, 2차의 권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이 철심 내에 뭐가 있습니까? 철손이 있더라. 철손에는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이 있죠. 와류손. 그죠? 히스테리시스손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규소, 강판을 사용하고,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성층, 철심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여기 1차 전류. 여기는 I1. 여기는 I2. 두 번째로 동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류에 의해서 출열이 생기죠. 그래서 동손을 저항손. 부하가 있어야, 그죠? 손실이 생기더라. 그래서 부하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부하가 없어도 걸리죠, 철소는. 그래서 얘를 무부하손이라고도 한다. 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손, 얘들은 전류에 의한 출열에 의거해서 생기는 겁니다. 자, 변압기는 1차 전압보다는 2차 전압이 작죠. 주로 높은 전압을 낮게 하니까. 그러면 2차의 전류가 큽니다. 그래서 2차 전류,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표유부하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철심 내도 마찬가지고, 변압기에 외함이 있죠. 여기에 전류에 의해서 전자 유도됩니다. 유도돼. 그래서 이 유도되기 때문에 이 외함에 맴돌이 전류라는 게 생깁니다. 이 철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심 내 전자 유도에 의해서 와류, 맴돌이 전류가 생기다 말이죠. 그 전류에 의해서 전류는 전자의 이동에 의한 거니까 전류가 흐르면 전자 충돌해서 열이 나죠. 맴돌이 전류에 의한 출열손을 표유부하손이라고 합니다. 그죠? 표류부하손 혹은 표유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부하손이다. 그죠? 그래서 다른 것들과 좀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더라 해서 정답은 라번이 된다고 얘기했네. 그 다음에 24번은 그냥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자, 문제를 먼저 보시면 단상유도 전동기에 정회전 슬립이 S이면 역회전 슬립은 어떻게 되느냐? 답이 나가 되겠다. 외우는 게 낫습니다. 외우는 게 낫습니다.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게 단상 유도 전동기, 단상 인덕션 모터라서 IM이라고 적은 겁니다. 이 유도 전동기가 어떻게 해서 회전하느냐? 자, 먼저 삼상의 유도 전동기는 삼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RST가 120도의 위상차를 가집니다. 얘는 별다른 작용을 하지 않아도 회전 자개라는 게 저절로 발생됩니다. 자개가. 자, 그런데 단상은 회전 자개가 안 생깁니다.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 삼상은 이거죠. 120도 위상차가 있습니다. 만약에 R이 0도에 출발했다. IR이. 그러면 S는 120도 있다가 IS가 생깁니다. 또 여기서 IS 출발하고 또 120도 있다가, 그러니까 240도에서 IT가 생기죠. 그러면 여기에 같은 파형이 이렇게 되겠죠. 이때 각 시점에 합성의 파형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자개력이 시간에 따라 이렇게 이동을 한다 이 말이죠. 저절로 회전하는 힘이 생깁니다. 여기에 어떠한 도체를 넣으면 회전 자개를 따라 도체가 그냥 돌아갑니다. 이게 삼상유도 전동기죠. 근데 단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상은 우리 이렇게 쳐. 단상 전동기를 넣으면 단상은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택이죠. 단상. 그래서 얘는 파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 말은 플러스 방향일 때 이 방향으로 돈다고 하면 조금 있으면 이게 바뀌죠. 이제 교류라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번에는 반대로 돌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회전을 못합니다. 회전 자기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음 문제 단상유도 전동기 할 때 더 하겠지만 삼상과 단상은 구별이 되고 얘는 회전 자기가 없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교본 자개가 생깁니다. 이 교본 자개를 이동을 시키는 이동 자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이자개설이라고도 얘기하죠. 좀 다릅니다. 달라.
말 놓은 김에 다음에 어차피 할 거지만 말 놓은 김에 해보겠습니다. 여기 코일 감고 여기 코일 감습니다. 자, 얘가 고정자고 얘가 회전자입니다. 회전한 회전자. 자, 여기 코일 있죠. 여기에서 자속이 나오고 여기에서 자속이 나옵니다. 이 두 개의 자개를 가지고 차이를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를 주권선이라고 그러고 얘를 보조권선이라고 합니다. 보조. 얘는 운전할 때 쓰는 거고 얘는 기동 시에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위치를 달아서 기동하고 나면 얘 전원을 공급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주권선의 자개와 보조권선의 자개의 위상차를 가지고 어떤 한 방향으로 돌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죠? 나중에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차이가 있다는 거. 단상유도 전동기는 어떠한 이런 작용을 하지 않으면 주권선과 보조권선이 없으면, 그러니까 보조권선이 없으면 돌지 않는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하고, 일단 그 문제의 답은 나번이라고 외웁시다. 그죠? 정회전의 단상 유도 전동기에 정회전일 때의 슬립은 말씀드린 적 있죠? 회전자의 속도와 회전자의 속도 차이를 슬립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역회전 했을 때의 슬립은 2 빼기 S가 된다라고 그냥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번이 되겠네. 그죠? 저 내용 자체는 깊이 들어갑니다.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25번. 다음 중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답이 라의 균합판이더라. 균합판. 자, 그래서 우리는 DC 발전기는 제네레터라고 해서 G라고 씁니다. DC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자, 기본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자 반작용 이런 겁니다. 자, 발전기가 되려면 자개 내에 운동 도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자개 NS를 만들죠. 그죠? 여기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올 겁니다. 자, 회전자, 전기자 만들죠. 자, 발전이 되면 이 전기자의 전류가 흐릅니다. IA가. 그러면 이 부분을 직선도체라고 하면 직선도체의 전류 자개는 이러한 방향으로 자개가 생기겠죠. 그러면 청색의 자개에서 이 부분에는 합성되고 이 부분에는 작아지겠죠. 반대 방향이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서로 위아래로 교차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부분을 공극이라고 해요. 공극. N과 S 그 사이를 공극이라고 합니다. 이 공극에 처음에 전기자의 전류가 없으면 이렇게 청색처럼 평등 자개거든요. 근데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개 때문에 얘가 왜곡이 돼요. 왜곡이. 그래서 만약에 발전기의 회전 방향이 이 방향이라고 하면 처음에 그 전기자 전류 없을 때는 축이 여기인데 이 축이 왜곡돼서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 말은 자개가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 전기자 전류 자개와 계자 자개가 합성이 되어져서 이런 식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만약에 모타이면 모타의 회전 방향이 이 방향이면 모타는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죠. 자, 말로 얘기를 하면 전기자 반작용이란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있죠. 자기력. 자속이 계자 자속에 영향을 미쳐 공극의 자개 분포를 변화시키는 거요. 그게
전기자 반작용이더라.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전기자 반작용을 어떻게 하면 없애겠느냐. 그래서 두 번째로 대책이 되겠네요. 대책. 자, 첫 번째로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개를 없애기 위해서 보상권선을 설치합니다. 보상권선. 보상해주기 위해서 보상권선을. 자, 어떻게 설치하자고 하면 계좌 있죠? NS. 거기에 전기자가 이렇게 있더라. 그러면 이 보상권선을 어디다 설치하냐 하면 계좌극에 설치합니다. 계좌극에 보상권선을 설치한다. 그래서 직류니까 플러스 받아서 얘 돌리고 감고 여기 전기자에 감기고 다시 와서 여기에 감겨서 마이너스 측으로 간다 이 말이죠. 얘가 보상권선입니다. 얘가 보상권선. 얘도 마찬가지고 보상권선. 자, 계좌극에 설치를 하고 이 전류의 방향은 반대입니다.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도록 권선을 감고 보시면 얘가 전기자죠. 전기자와는 직렬로 연결한다. 직렬로. 이게 첫 번째 될 것이고, 두 번째 보극이라는 게 있대. 자, 보극은 주 목적이 시험이 더 잘 나옵니다. 정류를 계산하는 겁니다. 브러쉬를 설치해서. 근데 얘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전기자 반작용을 줄이는 역할도 하더라. 아니면 디귿으로 아예 중성축을 아예 이동을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방법들. 그래서 정답은 라벌이 될 건데, 라벌 다음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라벌의 균합환이라고 하는 거. 균합환 혹은 균합 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뭐냐고 하면, 자, 직류는 브러쉬가 있다고 그랬죠. 양쪽에 브러쉬가 있습니다. B1, B2라고 하면 여기에 권선이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달리겠죠. 이때 이 권선 간에 뭐가 생기냐면 기전력에 불균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안 좋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대. B1, B2 이렇게 있으면, 자, 병렬되는 권선이 이렇게 있겠죠, 각각. 얘가 각각 이 권선이에요, 이 권선. 자,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균합환, 균합 결선이라 하는 것은 이 부분을 말합니다. 콤마로 시키면 돼 말이죠. 그러면 기전력 불균일이 없어지더라. 기전력 불균일이 해소가 되는 것을, 해소시키는 것을 균합환, 균합결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26번 보겠습니다. 보호 계전기를 동작 원리에 따라 구분할 때 해당되지 않는 것.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호 계전기란 이런 거죠. 자, 어떠한 변압기가 있다. 얘에다 전기를 준다 이거죠. 얘 고장나면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기를 붙입니다. 그런데 고압의 차단기는 혼자 동작 못합니다. 고장이 돼서. 그래서 먼저 그 고장을 검출할 수 있는 단자가 있죠. 그 장치가 있죠. 얘 뭐 예를 들어 지금 CT를 그리는데 뭐 PT도 좋고, 그리고 검출해서 판단을 합니다. 뭐 릴레이가 판단부가 있다. 그리고 판단해서 고장이네 그러면 트리 코일을 통해서 얘가 동작시키는 거죠. 그죠? 자, 이것들을 주요한 것, 검출, 판단, 동작이 주고 여기에 얘 동작시키려면 전원이 있어야 되겠죠. 전원은 지금처럼 DC 방식이 있고 콘덴서를 설치해야 됩니다. 얘를 콘덴서 트립 디바이스라고 해서 CTD 방식이라고 한다.
이때 지금 릴레이에 어떠한 형식이 있느냐? 유도형, 전자 유도에 의거해서 회전시켜서 하는 형이 있고, 정지형, 반도체 증폭 이런 것을 했어. 더 나아가서 정지형을 더 발전시킨 디지털형이 있습니다. 근데 저항형 이런 것은 없더라. 자, 그 다음에 27번 보겠습니다. 일정한 주파수의 전원에서 운전하는 삼상 유도 전동기의 전원 전압이 80%가 됐다. 원래에. 토크는 약 몇 프로 되느냐? 단 회전수는 변하지 않는 상태로 한다. 자, 여기서 다른 전동기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자, 우리 각종 전동기의 토크를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직류 DC 직권 전동기, DC 직권. 얘 토크는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전기자 전류 제곱에. 그리고 토크는 회전 속도 제곱에 반비례한다. 두 번째로 DC 분권 전동기가 있습니다. 얘의 토크는 전기자 전류에 비례하시고 이 토크는 속도에 반비례하시더라. 기억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 유도 전동기. 유도 전동기는 그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제곱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동기 전동기. 동기 전동기는 토크가 전압에 비례합니다. 자, 일일이 뭐 벡터도 그려가면서 설명하면 좋을 듯 하지만 기능사인지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결과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권. 예. 기동 토크 무지나 큽니다. I는 직권에서는 IA 같고 IF와 같지요. 그래서 여기서 기동시 토크가 커서 전차용으로 쓰는 거죠. 전차용으로. 그래서 얘 시험에 잘 나오고 토크에 관련돼서.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얘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하다. 자, 그래서 풀이를 하면, 자, 처음에 전압이 V, 100% V에서 0.8V로 바뀌었다. 토크는 어찌 되겠느냐? 그래서 토크는 말씀드린 대로 유도 전동기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러한 이유로 0.8배 전압 전체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그러면 0.88, 64, 0.64의 V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약 64%로 되어버리다. 그죠?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시겠네. 28번 넘어갑니다. 삼상 전파 정유 회로에서 출력 전압의 평균 값은, 자, 정유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에요. 정유 회로. 정유 회로. 자, 제가 좀 자세히 하겠지만, 자, 정유 회로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를 써서, 변압기, 여기 AC죠. 이 차에 전압이 달렸지만 여기도 AC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정유기를 써서 뭐 DC로 바꾸는 거죠. 이때 이 정유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단상 반파, 단상 전파, 삼상의 반파, 그리고 삼상의 전파가 있습니다. 이때 이 뒤에 나오는 직류의 평균 값들의 차이가 있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단상 반파일 때는 E, D, 제로, 여기가 E, D, 제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AC가
VAC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때 점호각이 0도라 이 말입니다. 점호각. 이때 얘는 0.45의 VAC가 되어버린다. 외워두면 좋습니다. 단상 전파는 반파의 2배거든요. 얘는 0.9 VAC가 되다. 0.45의 2배. 자, 그런데 얘 단상 전파는 이때 얘는 무유도 부하일 때다 이런 말 합니다. 그 말은 저항 부하일 때. 근데 L이 들어간 유도 부하일 때, L 성분인 유도 부하일 때는 얘 값이 달라지더라. 간혹 나오기 때문에 하나 외워두면 유도 부하일 때는 ED 알파 제어각이 있습니다. 별도 제어각에 이퀄 파이의 2루트 2의 VAC의 코사인 알파가 되시더라. L 성분일 때는. 간혹 물어봅니다. 주로 얘를 물어보지만. 그리고 삼상 반파일 때의 ED, 그러니까 ED0는 얘는 1.17 VAC가 되고 삼상 전파일 때의 E는 1.35의 VAC가 되더라고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얘를 일일이 파형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죠. 기능사 수준에서는. 중요한 것은 VAC가 정렬을 통해서 이렇게 직류로 바뀐다는 거. 거기에 따라 단상, 삼상, 반파, 전파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평균, 삼상 전파 정류에서의 출력 전압의 평균 값은 1.35배죠. 그래서 답이 라번이 되신다 정도만 아시면 나을 것 같다. 자, 29번 넘어갑니다. 29번. 자, 삼상 동기기에 제동 권선을 설치하는 목적은 아주 잘 놉니다. 라의 난조를 방지한다. 자, 동기 전동기는 이런 겁니다. 동기 전동기. 얘는 교류기죠. 그래서 고정자 이렇게 합니다. 고정자와 안에 돌아가는 회전자가 있죠. 자, 얘는 삼상이거든요. RST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RST는 각상이 120도 위상차가 있기 때문에 이 위상차에 따른 전류 크기에 따른 회전자계 차이에 의해서 회전자계라는 게 생깁니다. 회전자계. 얘를 회전자계 속도를 동기 속도라고 부르죠. 거기에 따라서 회전자가 돕니다. 이렇게 놓아두면 이게 유도 전동기입니다. 삼상에. 그런데 동기 전동기는 말 그대로 회전자계 속도와 같이 돌아야 되더라. 그래서 여기에 별도로 유도기는 유도하는 손실이 있기 때문에 슬립을 가지고 회전자계 속도만큼 못 돌아갑니다. 회전자가. 근데 동기기는 회전자계 속도와 같이 돌리기 위해서 별도의 전류를 줍니다. 힘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별도의 DC를 주는 거죠. DC를. 그러면 얘가 회전자계 속도하고 같이 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뭐 기계를 붙이죠. 이 기계가 무거워졌다 가벼워졌다 바뀌면 이 동기 속도가 바뀝니다. 동기 속도가. 그래서 처음에는 동기로 운전하고 있다가 기계 부하가 급변한다. 급격히 변하면 동기 속도를 이탈합니다. 그래서 비동기가 됩니다. 비동기. 그러다 놔두면 다시 동기로 넘어갑니다. 이때에 과도적인 진동이 생기죠. 얘를 난조라고 합니다. 난조. 이 난조를 없애기 위해서 제동권선을 쓴다 이 말이죠.
자, 제동건선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자의 단락된 선을 하나 연결합니다. 그러면 삼상회전자가 이 단락건선을 유도시키겠죠. 여기에 유도 전압에 의해서 맴도는 전류가 생깁니다. 전류. 그러면 자개 내에 통전도체가 돼서 프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힘이 생기죠. 그 힘이 비동기에서 동기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 건선을 제동건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동건선은 난조를 방지하는 것이라 해서 정답은 라번이 되시겠네. 그 다음에 30번 넘어갑니다. 30번. 전동기에 접지공사하는 주된 이유는 다의 감전사고 방지지요. 자, 예를 들어서 전원이 이렇게 온대. 전원선을 봐서 이렇게 모터를 연결했죠. 자, 전원은 어떻게 합니까? 뭐 단상 2선이면 2상 중에 한 선을 접지를 하죠. 제2종 접지공사를 합니다. 자, 전동기의 외함을 전압에 따라 다르지만 뭐 3종 접지를 했다고 칩시다. 3종 접지 장치는 100옴 이하가 된다고 했습니다. 점 찍으면 그 값을 포함한다고 그랬죠. 100옴 이하 된다. 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손을 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누전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 점 기준에서 전류는 이렇게 이동하고 사람 몸을 타고도 가겠죠. 근데 인체는 건조한 상태에서는 약 1000옴, 그 다음에 습기가 있을 때는 약 500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죠? 그래서 사람의 저항이 이렇게 접지의 저항보다 크지요.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가겠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 접지를 해놓지 않으면 얘가 없기 때문에 인체를 통해서 전류가 통하죠. 그거를 뭐 감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감전 방지 다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